인류의 오래된 옛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야기들이 있다. 아이들이 잠들기 전 들려주던 동화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성급함은 실패를 부른다는 단순한 교훈을 담은 이야기들, 토끼와 거북이는 끈기를 가르치고 양치기 소녀는 정직의 의미를 일깨워준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토끼와 거북이가 아니다. 오늘은 그보다 더 복잡하고 더 어둡고 어쩌면 훨씬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거북이와 원숭이에 대한 이야기다. 이것은 속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지혜 욕망, 배신, 그리고 인내와 원한 사이에 놓인 아슬아슬한 경계를 담은 이야기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단순한 우화 정도로만 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 겉으로는 평범한 우화 같지만 그 깊은 곳에는 인간 본성의 가장 복잡한 면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지혜가 요구하는 대가는 무엇인지, 그리고 궁지에 몰린 존재가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 함께 이 오래된 이야기를 다시 펼쳐보자. 모든 것은 하나의 기회에서 시작되었다. 미래의 가능성과 자원이 되어줄 한 그루의 바나나 나무가 물살에 떠밀려왔다. 거북이와 원숭이, 두 친구는 이 기회를 함께 나누기로 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두 존재의 사고방식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원숭이는 특유의 재빠름과 얕은 판단으로 잎이 무성한 윗부분을 선택했다. 겉보기에 가장 완성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 원숭이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푸릇푸릇한 잎이라면 곧바로 열매가 열겠지. 이것은 단기적 사고의 상징이다. 원숭이는 본질이 아니라 겉모습을 보았다. 현대 사회의 우리 모습과도 닮아있다. 유행을 좇고 단기간의 성공을 갈망하며 기초를 쌓는 수고를 잊은 채 빠르게 부자가 되는 법 같은 환상에 매달리는 모습 말이다. 그렇다면 거북이는 느리고 조심스럽지만 깊이 있는 판단을 가진 존재였다. 겉보기에는 죽어 보이고 아무 쓸모도 없어 보이는 뿌리 부분을 선택했다. 그러나 거북이는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알고 있었다. 모든 위대한 생명은 뿌리에서 시작된다. 거북이는 심층적 사고의 상징이다. 인내란 그저 기다림이 아니다. 보다 철학적인 차원에서 인내란 보이지 않는 본질을 꿰뚫어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뿌리에 투자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결실,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아는 지혜다. 결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대로다. 원숭이가 선택한 윗부분은 결국 말라버렸다. 하지만 거북이가 택한 뿌리는 오랜 시간 정성스러운 돌봄을 통해 싹을 틔우고 잎이 돋고 마침내 무거울 만큼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다. 단순한 교훈 하나로 거북이처럼 인내하고 원숭이처럼 얕게 판단하지 말라는 말로. 하지만 아니다. 인간의 비극, 그리고 이 이야기의 철학은 결실이 나타나는 순간부터 비로소 시작된다. 바나나 나무에 열매가 맺혔다. 그러나 무거운 몸을 가진 거북이는 그 열매에 닿을 수 없었다. 자신의 본성 때문에 제한을 가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거북이는 원숭이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원숭이 옮기는 뛰어난 재주, 특히 나무를 잘 타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지점이 바로 중요한 갈림길이다. 원숭이는 처음에 그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을 기회를 갖게 되었다. 자신의 기술을 사용해 협력할 수도 있었다. 둘 사이의 우정이 회복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원숭이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원숭이는 나무 위로 올라가 거북이의 땀과 인내로 만들어진 결실 위에 걸터앉아 열매를 먹었다. 가장 탐스럽고 맛있는 열매들을. 그리고 거북이가 아래에서 상기시키듯 말을 건넸을 때 원숭이는 어떻게 했는가? 원숭이는 바나나 껍질을 아래로 내던졌다. 이 행동은 처음의 얕은 선택보다 훨씬 더 악의적이었다. 이것은 배신이었다. 자신의 능력을 절대화하며 기초를 마련한 존재를 깔보는 오만이었다. 여기서 드러나는 철학은 무엇인가? 기술은 도덕성이 없으면 결국 탐욕의 무기가 된다는 것. 원숭이는 능력은 있으나 덕은 없는 사람의 상징이다. 그들은 자신의 재빠름과 기술을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해 쓰지 않고 타인의 노력 위에 올라타 차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집단의 성과를 가로채고 남의 공을 당연한 듯 누리며 단지 자신이 더 잘 올라간다는 이유로 그럴 자격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이 배신은 거북이에게서 바나나 몇 개만 빼앗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신뢰를 빼앗았다. 그리고 인내에 상처를 냈다. 그리고 그 순간 거북이의 느린 영혼 속에 하나의 씨앗이 떨어졌다. 어둠의 씨앗. 이야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색조로 넘어간다. 상처받고 분노한 거북이는 어떻게 했을까? 그녀는 도망쳤을까? 울부짖으며 하소연했을까? 아니다. 거북이는 말없이 날카로운 조개 껍데기들을 주워 모았다. 또 다른 버전에서는 뾰족하게 깎은 대나무 조각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바나나 나무의 밑동 주변에 깊숙이 꽂아 넣었다. 진흙으로 모든 흔적을 감추면서. 거북이의 눈은 차갑고 흔들림 없었다. 그것은 더 이상 온순한 인내가 아니었다. 사냥감을 기다리는 포식자의 인내였다. 여기, 바로 여기가 이 이야기의 가장 두려운 철학적 매듭이다. 우리는 늘 거북이를 인내의 상징이라고 찬양한다. 하지만 우리는 잊는다. 인내와 지혜가 궁지에 몰리고 배신이 극에 달하면 그 힘은 어떤 즉흥적 분노보다 훨씬 더 위험한 무기로 변한다는 것. 원숭이의 복수는 본능적이고 즉흥적이었다. 바나나 껍질을 던지는 행동. 그러나 거북이의 복수는 계산적이고 치밀하며 치명적이었다. 거북이는 자신의 강점을 통찰, 준비, 깊은 사고 그대로 사용해 완벽한 함정을 만들었다. 거북이는 원숭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원숭이는 반드시 내려올 것이라는 사실도. 결국 원숭이는 처벌을 받았다. 바나나 몇 개로는 결코 맞바꿀 수 없는 잔혹하고 과도한 대가였다. 거북이는 승리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이제 거북이는 여전히 우리가 알던 온순한 거북이인가? 이 이야기는 냉혹한 진실을 드러낸다.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선함이
너무 오래 짓밟히면 그 선함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형태의 지혜로 변한다. 차갑고 계산적이며 때로는 잔인한 지혜로. 이 순간 거북이는 자기 자신을 부정한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깊은 사고를 적을 파묻기 위한 함정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정말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그저 인내하라도 아니고 탐욕을 버려라도 아니다. 교훈은 훨씬 복잡하며 두 인물 모두에게 주어진다. 원숭이의 교훈. 재빠름, 기술, 속도는 시야와 도덕성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눈앞의 이득, 바나나은 평생의 대가, 함정으로 돌아올 수 있다. 깊이가 없는 지능은 가장 화려한 형태의 어리석음이다. 거북이의 교훈. 인내와 지혜는 위대한 힘이지만 양날의 검이다. 그 지혜를 복수에만 사용한다면 전투에서는 이길지 몰라도 영혼을 잃게 된다. 연민이 없는 지혜는 적보다 더 두려운 괴물이 될 수 있다. 거북이와 원숭이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의 단순한 이야기 아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공존하는 두 극단의 이야기다. 모든 사람 안에는 즉흥적이고 탐욕적이며 결과만 바라는 원숭이가 있고, 느리지만 깊이 있으나 상처받으면 잔혹해질 수 있는 거북이가 있다. 진정한 승리는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 것도 거북이가 복수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승리는 당신 안의 원숭이가 자신의 빠름을 장기적 비전에 사용하기 시작할 때이며, 당신 안의 거북이가 자신의 깊은 지혜를 파괴가 아니라 건설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할 때이다. 배신당했을 때 함정을 파는 대신 떠날 줄 아는 지혜, 용서할 줄 아는 힘. 결국 거북이가 만든 그 함정은 어쩌면 그녀 자신을 증오의 굴레에 가두는 감옥이었을지도 모른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북이의 행동은 정의였을까요? 아니면 비극이었을까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통찰이나 가치 있는 시각을 주었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저희의 다음 철학적 여정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